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린 부산 곳곳에서 배우와 관객들이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화제 발상지인 중구 남포동 비프광장도 행사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도시철도 하단에서 녹산선 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노선은 오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에서 자신의 무릎에 팔이 스쳤다는 이유로 4살 어린이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60대 여성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2일 개막해 열흘간의 항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제의 매력 중 하나죠. 영화의 전당을 비롯해 남포동 비프광장 등 부산 곳곳에서 관객과 배우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입니다. 날씨가 서늘하고 이제 가을로 바뀐 걸 오늘 더 느끼는데요. 부산은 제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이라 개인적으로는 참 고향 같다는 생각이 드는 곳인데 영화 보통의 가족 주연 배우들이 무대에 오르자 등장만으로도 관객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영화제 기간 오픈 토크와 야외 무대 인사, 스페셜 토크, 액터스 하우스 등을 통해 부산 곳곳에서 배우와 관객들의 만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막작 전란의 배우들도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와 달리 보다 편안한 복장으로 배역에 대한 생각과 촬영 뒷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런 점들을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신의 처지에 그냥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한 사람이 과연 어떻게 변화를 해나가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고 영화제 발상지인 중구 남포동 비프광장도 행사 열기가 뜨겁습니다. 3명이 모여서 저희는 하나, 둘, 셋, 어찌나 하이! 에픽 하이! 공연 실황 스페셜 무비로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에픽하이는 영화제를 통해 오랜만에 국내 팬들과 만났습니다. 오는 주말에도 스타와 함께하는 행사들이 가득합니다. 배우 천우희를 비롯해 정우와 박병은, 이준혁, 박성우, 공명 등과 영화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배우 강기영과 티파니 영이 사회를 맡은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 앤 글로벌 OTT 어워즈가 영화의 전당 야외 무대에서 진행돼 세계적인 스타들이 시상자와 수상자로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아예 차량 운행 속도를 더 낮추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스쿨존의 실태를 SK브로드밴드 김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방호 울타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4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작업을 하던 지게차에서 대형 화물이 떨어져 초등학생을 덮쳐 숨지게 한 사고가 난 곳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야 공사가 시작됐고 준공도 지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가 경사지다 보니까 자재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나르고 다 인력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곳에서도 지난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교사가 트럭에 치여 숨진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신호등 설치는 안 되어 있고 여전히 전멸등만 켜진 상태입니다. 이처럼 사고가 난 두 곳의 공통점은 도로 경사가 심하고 차량 통행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규모가 작은 시설은 보호구역의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경사가 심하지만 방지턱은 없고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어린이는 물론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는 건 안내 표지판과 바닥 색깔뿐. 차도와 보도의 구분은커녕 아예 보도가 없는 보호구역은 사고 우려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부산시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학부모 등도 나서 실태 조사까지 벌이며 개선을 촉구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명사고까지 났는데 예산은 책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산이 좀 쓰이는 데가 아무래도 뭐 좀 눈에 띄는 펜스 이 정도로 그런 거는 이제 눈에 띄니까 사람들이 뭔가 개선됐건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필요한 속도 제한 그거라 이제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신호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고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좀 많이 열악해요. 한편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20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205명이 다치고 1명은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도시철도 하단에서 녹산선 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단에서 녹산선은 사상 하단선을 연장해 하단역에서 울숙도, 명지 국제신도시를 거쳐 녹산 국가공단까지 13.47km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해당 노선은 2026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에서 4세 아이와 보호자인 60대 여성을 폭행한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20분쯤 옆자리에 앉은 4세 남아의 팔이 자신의 무릎을 스쳤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를 제지하던 60대 여성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 결렬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는 14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임금 인상률과 인력 충원에서 의견 차이가 크다며 공사는 일부 조건을 전제로 임금 인상률 2.5%를 제시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신과 기술, 영무 분야 등 안전인력 충원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10일까지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4일 새벽 4시 20분쯤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좌전도됐고 60대 운전자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일대에 2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겼다 재개됐습니다. 경찰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오는 7일부터 동의대학교 헌혈의 집에서 헌혈 릴레이가 시작됩니다. 올해로 48회를 맞은 동의대 이웃사랑 헌혈 릴레이는 오는 18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만 16세부터 69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헌혈의 집 동의대 센터는 1999년 부산 최초로 대학 내에 문을 열고 매 학기 헌혈 릴레이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빠진 시민을 구한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에게 부산해경이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밤 11시 15분 영도구 하리항에서 음주 상태로 산책을 하던 여성이 발을 헛디뎌 해상으로 추락했고 동반자가 구조를 위해 입수했지만 구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 주변을 지나던 한국해양대학교 장봉준, 김세윤 학생이 인명구조함에 있던 드로우백을 익수자에게 던져 초동 조치를 하고 해경에 신고하며 익수자들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 창업주 구인회 회장,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 그리고 효성그룹 조홍재 회장. 이름만 들어도 아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가들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의령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의령군에서는 이 같은 특성을 살려 지난 2022년부터 부자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는 더 다양한 콘텐츠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에게까지 부자의 기운을 널리 알린다고 합니다. 축제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치 솥에서 금은부화가 흘러나온 듯한 모습의 바위. 의령군을 대표하는 솥바위입니다. 이 솥바위를 중심으로 반경 8km 안에 부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솥바위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의령군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가인 LG 구인회 회장과 삼성 이병철 회장, 효성그룹 조웅재 회장이 태어난 곳입니다. 관광객들은 솥바위를 돌며 바위를 한번 만져보고 각자 소원을 빌어봅니다. 가정 편안하고 아이들 잘 크고 건강하고 올 로또로 복권을 샀는데 올 복권 하나 걸려주이소. 의령군은 솥바위의 전설과 의령 출신 기업가 등을 주제로 지난 2022년부터 일명 부자축제인 리치리치 페스티벌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솥바위 만지기와 백길 투어 등을 비롯해 가수 신유와 범한그룹 정영식 회장 등 자신의 분야에서 정점에 오른 명사들을 초청한 리치톡톡 강연회도 진행됩니다. 특히 부자의 철학과 경험을 학습하고 부자의 법칙을 배울 수 있는 주제가인 K부자랜드는 놓쳐서는 안 될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부자의 성지라고 합니다. 우리 어른이 전파하는 행운과 건강, 사랑에 이런 좋은 부자 기운을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자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 리치리치 페스티벌은 K관광 콘텐츠 중심으로 이제는 우뚝 서고 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2024 리치리치 페스티벌은 이번 주말까지 의령 서동생활공원과 솥바위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거제시가 고령 운전자 표지를 제작해 차량을 소유한 65세 이상 운전자들에게 배부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작된 표지는 흡착판이 달린 타입과 단순 스티커 타입으로 나눠 제작됐습니다. 거제시의 65세 이상 운전자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방문하면 지역 내 모든 주민센터나 거제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한 해파리 쏘임 사고가 지난해 대비 5.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호선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해파리 쏘임 사고는 4,224건으로 지난해 753건에 대비 5.6배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3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시가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공개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8일 진행되는 공개 발표회에서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6개 후보지에 대한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디자인 발표와 심사가 공개로 진행됩니다. 6개 후보지는 남천 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남포동 복합타운, 미포 오션사이드 호텔, 영도 콜렉티브 힐스, 용두골 복합시설, 또 반여 오피스텔 등입니다. 공개 발표의 방청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4일 제45회 부산 시민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주요 기관장과 시민단체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부산포회전 승전 432주년을 경축하고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 의지를 다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도 함께 진행돼 총 7명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부산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부산포회전에서 대승을 거뒀던 1592년 9월 1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10월 5일을 부산 시민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4일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실버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28회를 맞은 노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행사에는 홍남표 시장과 대한노인의 관계자,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유공자 26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한궁대회와 경로당 프로그램 공연 발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